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일요일에는 투자의 대가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파도타기 매매는 사실 제 게 아닙니다. 다 과거에 유명한 투자의 대가들, 그들의 생각에서 차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네이밍을 붙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터 린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피터 린치는 누구냐?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 대가입니다. 자, 이분은 1977년부터 13년 동안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했는데 660배를 늘렸습니다. 이분이 투자한 방식은 중소형주를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 중에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회사들, 재무제표가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잘 골라내서 펀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의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시장의 폭락에 대처하는 방법, 어떠한 마인드로 우리가 시장의 폭락에 접근해야 되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인 피터 린치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그 4개의 방법론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폭락은 2020년 아니면 그 후에 언제든지 닥칠 수 있지만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장 폭락과 피터 린치 그리고 워렌 버핏. 1987년 10월 13일에 블랙 먼데이로 발생한 시장 폭락이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다우 지수가 1982년 80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블랙 먼데이 직전까지 2600포인트 3배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블랙 먼데이의 다우 지수는 하루 만에 500포인트 22.6%나 하락했습니다. 그 당시 패닉이 투매를 촉발했고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도 스톱로스 목적의 매도가 나서면서 시장 폭락을 부채질합니다. 자, 당시 시장 폭락에 대한 뉴스는 1929년 대공황이죠. 이때 폭락과 비교하면서 패닉으로 도배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냐? 1982년부터 5년 동안 다우지수가 3배나 올랐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20% 정도는 쉽게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거죠. 자, 2022년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폭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이전에 거품이 있었잖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때문에 주식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폭락을 한 거예요.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1987년도에도 똑같이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1929년도에 대공황을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닷컴 버블을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고 미디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그 피터 린치는 뭐 아일랜드에서 휴가 중에 있었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환매 요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환매를 요청한 투자자가 많지는 않았다. 1987년 같은 패닉이 시장을 강타할 때 위대한 투자자라면 패닉에 빠져 매도하는 일은 결코 없겠지만 사람들은 매도를 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터 린치 같은 거장도 매도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고 이는 시장을 더욱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주식시장과 관련된 불행한 지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라고 해도요, 패닉성 판도 환매가 있고 사람들이 매도를 시작하면 일시적인 하락은 겪게 됩니다. 이는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마치 정부처럼 매도 압박에서 자유로운 투자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워렌 버핏입니다. 왜냐? 워렌 버핏은 환매 요청에 따른
매도 압박에서 자유로워요. 이 사람은 펀드를 갖고 있지 않고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시장 폭락에 대처하는 피터 린치의 4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부침은 무시하라. 이는 주가와 시장 동향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가와 시장 움직임이 아니라 기업의 펀드멘탈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가 움직임은 잊어야 됩니다. 피터 린치를 인용하자면 절망에 빠져 주식을 매도하면 항상 싸게 팔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 폭락에 대비는 하되 절망에 빠져 주식을 투매해선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시장 폭락에 대비는 하되 제가 늘 말씀드린 얘기죠. 두 번째, 절망에 빠져 주식을 투매하면 안 된다.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과열되면 현금화시키고 다시 폭락하면 매수하고 이게 파도타기 매매입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왔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장기적으로 시장은 다시 오른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장은 우상향한다.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투자는 시작이 된다고 수백 번 이야기했습니다. 피터 린치가 했던 이야기예요. 세 번째, 주가 폭락 같은 시장 상황에 휘둘려 좋은 포트폴리오를 망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우존스처럼 좋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사람들의 실적은 매우 좋았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다우존스가 좋은 회사들이었죠. 지금은 제일 좋은 회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그래서 제가 나스닥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폭락이 왔어요. 그래서 애플 가격이 내려가고 마이크로소프트 가격이 내려가면 땡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쓸어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회사들은 좋은 실적을 낼 것이고 복리로 매우 훌륭한 수익률을 제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복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언제 혼자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유레카 외치면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한 시장의 주기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파도타기 매매입니다. 그죠? 2, 3년 단위로는 10%의 하락을, 6년 단위로는 20% 정도의 하락을, 10년 이상 단위로는 30% 정도의 하락을 한 번씩은 겪어왔습니다. 시장 폭락은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훌륭한 기업, 훌륭한 투자 자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설적인 마젤란 펀드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1977년 5월부터 1990년 5월까지 13년간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연평균 29.2%, 총 합산 2,80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렸지만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투자자들의 성적표는 우리의 직관과는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맹목적 수익률 추정의 함정. 시장이 좋을 때 투자했다가 시장이 안 좋으면 뺀다 이 말이에요. 여기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그게 답니다. 그게 지금 개미들이 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1980년대나 2023년에 이뤄지고 있는 일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구멍가게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했을까요? 피터 린치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본 배분가의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 마켓 타이밍 또는 시장 테마가 아닌 투자 대상의 질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인류 투자가들은요, 주식을 매입할 때 전체 주식의 일부만 사들이지만 그 기업 전체를 산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애플 주식을 샀으면 내가 애플을 소유한 거라 생각하지 일반 개미들처럼 애플을 $150에 사가지고 $180에 파는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업 인수의 관점은요. 주가와는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장기적으로 돈을 벌 거냐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업가입니다. 개미들은 어떻게 보죠? 오늘 150달러 샀어. 떨어졌어.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올랐어. 익절해야 되나?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릿속에 그런 걸로 구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주가는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가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라든지 그죠? 차트에다 선 긋고 매크로 분석하고 금리 예측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회사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냐 없냐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라고요. 차트타기 매매와 공통점이 뭐냐? 폭락 시 좋은 회사를 분할로 매입합니다. 좋은 회사라면은 좋은 회사일 수도 있고 좋은 지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회사가 다 모아져 있는 나스닥100을 그냥 매입하면 그만이에요. 레버리지가 핵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래 보유하는 겁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합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 주가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값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가치보다 많이 올랐을 때 현금화를 좀 해두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시장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주식을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팔아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자는 것 뿐이에요. 시장은요,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눈이 내리고, 어느 날 비가 내린다고 여러분들 화를 내실 겁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1년을 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내리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거기에 감정적으로 동요를 하십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비가 내리는 거죠.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파도타기 매매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뭐 천재라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다 과거의 투자 대가들이 했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냥 만든 것 뿐입니다. 그냥 용어일 뿐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